윤석열의 국정운영평가 긍정 32.6, 부정 65.4입니다. 추이를 보면 여기가 38% 나오던 곳이 32.6까지 떨어졌어요. 네. 부정이 확 올라가고 긍정이 확 떨어지죠. 자, 숫자 자체 32라는 숫자를 보지 마시고 이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령대별을 보면 20대 압도적이죠. 60대 이상만 그나마 40% 이상 윤석열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지만 부정평가가 더 많다는 걸 봐야만 되는 거죠. 자, 윤석열 얼굴로 선거 치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는 겁니다. 20대가 너무 크게 돌아섰다. 이대남들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이직남들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 쪼그라들었고 전체적으로 다 안 좋죠.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48.5 대 33.6인데 자, 여기도 국민의힘이 뚝 꺾이고 민주당이 팍 올라가죠. 이게 이재명 효과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 거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들이 원하던 그 민주당이다라는 겁니다. 수박들이 흔들어대고 난리치고 하는 거 지지구리 하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출범을 하자마자 올라가는 거죠. 국민의힘은 반대로 확 꺾이고 있다. 자, 이번 총선 정권 견제냐 국정 안정이냐. 국민의힘 뽑는다고 국정이 안정이 되겠어? 대통령이 저 모양 저꼴인데 압도적으로 정권 견제. 자, 정권 심판 선거다 이거예요. 민주당 찍겠다. 윤석열이 민생 행보를 천명했는데 기대치는 없어. 딱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오죠. 됩니까? 안 되지. 자, 권역별 차기 투표 정당인데 지금 국민의힘 비상이에요. 부울경 뒤집어졌어요. 부울경이 뒤집어져 버렸어. 대구 경북만 국민의힘 우세고요. 전국이 다 지고 있는 겁니다. 부울경이 뒤집어진 건 이건 충격이라고요. 자, 부울경에 대통령실 출신들, 윤석열 자기 측근들, 대구 경북 부울경에다가 집중적으로 공천을 줄 텐데 여기에 검사 출신 윤석열 친구들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충청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당장 하면 200석 이상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계속해서 작업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 강원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김진태 효과라고 할까요? 예. 이것만 보면 야 끝났다 선거. 근데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이 윤석열 쪽은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 반전을 꾀할 겁니다. 그건 뭐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이번 총선 이길 수도 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를 잘 운영하겠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만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별의별 공작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유치한 걸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하고 이재명이 당무 복귀하자마자 민주당이 폭등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 수박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갑니다 이제. 수박들은 안녕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인데 국민의힘 당직 개편 쇄신 미흡하다. 이거 당연하죠. 미흡하다 59.5%. 보궐선거 지고 나서 대표 최고위원들 그대로 있고 실무자들 임명직 당직자들만 싹 다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총장 제일 중요한 사무총장을 친윤 이만희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축구 국가대표가 막 베트남한테 박살났어. 중국한테도 박살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대 감독 코치들이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고 의료진들, 막 마사지 하는 사람들, 스카우터, 뭐 마케팅 부서 직원들 얘네들 싹 다 사퇴시킨 거야.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 짓을 했으니 이게 쇄신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쇄신이 아니지. 당연히 이런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신당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14.2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쭉 빠집니다. 민주당은 47.5. 오히려 좀 느리죠.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17.7이 나오고 민주당이 좀 많이 빠집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빠지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윤석열 신당, 이준석 신당 나올까? 일단 저는 이준석 신당은 안 나온다예요. 윤석열 신당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분석하는 근거는요. 일단 윤석열이 대선 전에 그 녹취록이 하나 터졌잖아요. 내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더 싫어한다. 들어가서 내가 싹 다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걸 보면 지금 이번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윤석열은 국민의힘 간판으로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절대 안 합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간판이 인기가 없어서 이렇다. 내가 원래 국민의힘 싫어한 이유가 있지 않았냐? 봐라. 사람들이 국민의힘 찍어주니? 나니까 내가 당선이 됐지. 국민의힘이 원래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한길이 옆에서 신당합시다. 속속속속속. 맞아. 야, 국민의힘으로는 총선 가면 어차피 박살나. 신당 가야 돼. 윤석열 신당, 김한길 신당은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이 양반이 김한길이 꽂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인요한까지 혁신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이건 김한길 신당으로 가는 스텝을 밟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이번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국민의힘 간판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신당 가야 된다. 오늘 신인규인가요? 걔가 탈당했어요. 신당이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이준석 신당 나와도 좋고요. 윤석열 신당 나와도 좋아요. 많이들 하시고 자, 윤석열 신당이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보수라는 놈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도 인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 그죠? 근데 김한길 신당에는 윤석열을 간판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윤 딸랑이들하고 김한길이 작업을 쳐서 이낙연계들 수박들 모아가지고 빅텐트를 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로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윤석열당. 그럼 여기에 붙어야 돼? 아니 국민의힘에 있어야 돼?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빅텐트를 치면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가고 나중에 국민의힘의 자산을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얹어야 돼. 정당은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건물도 있어야죠. 돈 없으면 못해. 그러면은 나중에 그 당을 아예 문 닫고 이렇게 쓱 마무리 지으면서 이 합당이 빅텐트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윤석열하고 척져야지 총선에서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나? 애매하잖아요. 이게 계산이 안 서. 거기다가 민주당에 있는 애들이 윤석열 당으로 간다? 예를 들면 조홍천이라든지 박용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당으로 간다. 그것도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신당도 빅텐트를 친다 한다 그러는데 윤석열을 버리지 않으면 빅텐트가 완성이 안 되잖아. 김한길이 꼬시고 있는데 성립이 안 돼요. 윤석열 신당도. 일단은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절대 윤석열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윤석열이 이준석과 유승민까지 포용하면서 빅텐트를 친다. 불가능해. 그건 유승민하고 윤석열은요 절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하고 이준석도 절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갔어 서로가. 그러니까 이 신당 시나리오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립이 안 돼요. 말씀드리는데 김한길은 이 신당 창당을 시도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다가 엎어진다. 그러다가 엎어져. 이거는 윤석열 신당은 엎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안 만듭니다. 나 제명시켜줘. 이러면서 신당 17.7%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아.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17.7%래. 이게 제일 높은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강력한 무기를 품에 들고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쏘는 순간 일단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그 정체를 알게 되고 저게 진짜 센 무기인지 아닌지 정체를 알게 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되고 품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나오기 전이잖아. 이때 기대치가 제일 높아. 근데 막상 창당하잖아요. 돈 문제 나오죠. 거기다가 뭐 권력 싸움, 내부 권력 싸움 나오죠. 난리가 나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뚝뚝뚝. 그러니까 이게 맥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뽕을 좀 맞아줘야 돼. 유승민, 이준석이 가능한데? 이 정도면 몇 석은 나오겠는데? 뽕을 좀 맞아주면 모른다. 거기다가 보수라고 하는 이 극우 친일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고정표를 던져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 태극기 침해 노인들이 고정적으로 찍어줘야지 그 기반을 근거로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유승민, 이준석을 이 치매 노인들이요. 이찍 태극기 치매 노인들이 겁나게 싫어해요. 나는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싫어해. 그래서 여기는 기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당 못하고 몸값만 올리는 거다. 나 창당할 수 있다? 여론조사 봤지? 나 빨리 제명해. 국민의힘이 지금 안철수가 제명하라 하는데 제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기 나오면 20대 남자들. 근데 그게 표가 안 됩니다. 투표율이 낮고 사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걔네들도 나이를 먹어가거든요. 아무런 철딱서니도 없을 때야 그냥 패미만 패죽이면 그냥 나는 이준석 패미만 패죽이면 나는 김정은도 찍을 거야. 패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지지하지만 현실에 들어가 보면 투표 잘못하면 내 인생이 진짜 고달파지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나이 먹으면서 이제 돌아서기 시작할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생들이나 실제 사회에 부딪혀보지 않은 친구들은 패미만 패주면 이제 좋은 세상 올 것 같지. 근데 살다 보면 패미는 짜증이 나는 거지 내 삶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한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나한테 타격이 오는 건 뭐야? 물가, 그죠? 그 다음에 월급, 부동산 이런 게 내 인생에 타격을 그냥 주잖아. 패미는 보고 있으면 진짜 짜증이 나. 그런데 내 인생에 직접 타격을 때리는 놈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건 실제 그 나이 또래 전체 남성 대비 비중은 낮죠. 실제로 타격을 주는 건 저 정치권에 있는 놈들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얼마나 써주느냐 이런 부분이잖아. 예를 들어서 교통비 겁나게 올려놨네. 전기요금, 가스요금 겁나게 올려놨어. 나한테 직격탄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올라가지고 내 월급이 떨어졌어. 내 월급이 깎인 거나 똑같아. 이게 오른 것만큼 내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대통령 한번 잘못 뽑았다가 투표 한번 잘못했다가 삶이 박살나는구나. 내 월급이 깎이는구나. 결국은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 이찍남들이요 돌아섭니다. 그래도 일배하는 꼴통들은 안 바뀌겠지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도요 20대들이 압도적으로 이대남들이 찍어줄 거다? 그렇지 않아요. 뉴스토마토에서 연속으로 28.3%입니다. 여기가 30%가 깨진 첫 번째 여론조사인데 연속으로 30% 아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꽃이나 갤럽이 지금 30이 나왔단 말이에요. 30이 깨지느냐, 갤럽 30 깨지느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조선일보가 ARS 여론조사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가짜 뉴스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게 나오니까. 근데 갤럽도 30이 깨진다 이러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30이 깨지잖아요. 국민의힘이 또 불난 호떡집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손절해야 된다.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이제 뭐 아사리판이 날 거다 생각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분열해야 뭐다? 탄핵이 온다. 자기 살 길 찾아가기 위해서 윤석열 등 뒤에 칼 꽂는 인간들이 20-30명이 등장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아니 박근혜 등 뒤에도 칼 꽂는 애들이 윤석열은 원래 자기 편도 아니었잖아. 윤석열 등 뒤에 칼 꽂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윤석열 배신하는 건 얘네들 너무 쉬운 일이다. 국민의힘이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세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윤석열하고 선 그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확실하게 뭔가 나올 거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빵 나올 때 이재명 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대세는 이재명이다 이제. 공무원들도 이재명 쪽으로 붙어요. 이제 윤석열 시키는 거 안 하고, 아예 안 하고. 판사들도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다. 사법부가 윤석열한테 등 돌렸다. 이런 분석을 제가 꾸준히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기류가 만들어지면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네. 그러면 판결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인데 아무 의미 없고요. 야당 대표가 대통령급 인기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금방 와요. 자, 이 얼굴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겁니다.